안녕하세요. 중앙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정시 두 과목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두 과목 대학은 건대 글로컬, 그리고 신한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대 정도가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요.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작위로 두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건국대 글로컬은 2019학년이랑 2020학년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산점 부분입니다. 그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상관없는데 이제 이과에서가 가산점이 원래는 수학 가형의 가산점이 5%에서 이제 10%로 과학의 가산점이 3%에서 8%로 각각 5%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대 글로컬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시 결과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과는 작년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흘러갈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신한대가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무작위 두 과목이었다고 하면은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과는 수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국어가 꼭 들어가면서 나머지 중에서 한 과목이 이제 문과고 이과는 수학이 꼭 들어가면서 나머지 하나가 이제 50%로 반영을 합니다. 신한대는 작년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신한대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국어가 60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40. 근데 올해는 국어 50에 나머지 5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과목을 대부분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면 영어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수학 60에 나머지 하나 40%였는데 이 나머지 한 과목이 영어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그거가 이제 비율이 높아지면은 기본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폭은 아니겠지만 작년이랑 유지 혹은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을지대가 있습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건대 글로컬처럼 이제 무작위 두 과목이에요. 탐구도 한 과목 반영하고요.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10%, 과탐에 대한 가산점도 10%를 부여를 합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시 결과가 음, 이쪽을 보시면은 백분위가 95% 내외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95% 정도가 일단은 나온다. 그 정도는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2등급 2개 영어 포함해서 2등급 2개 정도면은 2초 영어 2등급 나머지 하나 2등급 초 그 정도 나오면은 일단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산업기술대가 있어요. 한국산업기술대도 이제 일반 전형이 있고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수능 우수자 전형이 이제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 한국산업기술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수학 필수에 이제 나머지 한 과목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데 수학이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한 과목을 이제 50%를 반영합니다. 탐구는 이제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산업기술대도 수학 플러스 영어를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또 이제 수학 플러스 이제 나머지 한 과목인데 아까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50%였죠. 이번에는 수학이 이제 60%입니다. 수학 60%의 나머지 한 과목을 40%. 예체능, 그러니까 디자인 계열은 이제 50%의 나머지 50%지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이과 계열은 수학이 60%에 나머지 한 과목을 이제 40%를 반영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를 보면은 일단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이제 작년에 가장 높았었던 거의 평균은 100분위에 95, 가장 낮았었던 거가 이제 93이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2등급에 이제 영어 2등급 혹은 3등급 정도 나오면은 한국산업기술대를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은 한림대가 있습니다. 한림대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일 잘하는 거 60%, 그리고 나머지 하나 40% 이렇게 반영을 해요. 작년에 그 한림대 입시 결과는 이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뭐 심리학과가 제일 높았네요. 그 의예를 제외하면은 심리학과가 100분위가 94%였고 일본학과가 이제 제일 낮았는데 평균은 이제 87%였고 7등의 성적은 86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작년에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들을 이제 선택했어요. 뭐 국어 필수의 탐구 하나 했었던 학과, 그리고 영어 필수의 이제 무작위 하나, 그리고 탐구 평균에 이제 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던 대학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건대 글로컬이나 아니면 을지대나 이제 그런 것처럼 뭐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아요. 문과는 뭐 국어를 지정한다거나 이과는 수학을 지정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무작위 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하는 과목을 60%,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을 40%를 반영을 해요. 근데 이 60%는 탐구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걸 60%, 그 중에서 하나, 나머지 하나 뭐 국어를 제일 잘했다. 그럼 국어를 60% 하고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40%.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합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도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시 두 과목 대학에 대해 알아봤어요. 건국대 글로컬, 을지대,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두 과목, 그러니까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하는 거 그냥 두 과목. 신한대, 한국산업기술대는 특정 과목 플러스 알파.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 플러스 알파, 이과는 수학 플러스 알파. 한국산업기술대는 둘 다 수학 플러스 알파긴 하지만 문과는 수학이 50%, 이과는 수학이 60%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내가 정시 두 과목 대학이라는 거는 입시 결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3등급, 4등급, 난 다른 거 다 5등급인데 뭐 하나가 3등급이 하나가 나왔어. 나는 두 과목 대학을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과목 대학을 쓰려고 하면은 2와 3이 섞여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과목 대학은 많이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시 두 과목 대학에 대해 알아봤고요. 정시 두 과목 대학은 정말 이제 엄청나게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잘한 두 과목이 있다. 3등급, 4등급은 난 두 과목 전형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소 3, 3은 나와야 됩니다. 최소 3, 3이 나와야지 그나마 비비고 들어가는 거지.
3-3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시 두 과목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